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상화가 언론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거품의 핵심 요인이 재건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재건축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후분양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어떻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연쇄도산, 경매, 공매 이런 걸로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 상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송파 시그니처 롯데 캐슬입니다. 여기가 1900여 세대 약간 대단지인데 지금 입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시공사에서 돈을 107억이나 더 내라 이렇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치 르엘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기도 입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85억 원을 더 내라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걸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지게 되면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 집인데도 진짜 맨몸으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강북구 북서울 자이 플러스 8월에 입주 예정인 재건축 대단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 번을 인상했다고 해요. 처음에 674억 인상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323억 다시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참기 어렵겠죠. 그래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대기업들도 부동산에서 재건축을 빌미로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사들이 이렇게 소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이 하나 끝났는데 물가가 올라가도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로 판결이 났습니다. 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려도 대법원에서는 공사비 증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손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사실상 국가에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재건축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공사비를 마구대고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사실상 계약을 하는 순간 건설사들한테 착취를 당할 게 뻔한데 누가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할까요? 절대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사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저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럼 이제 실제로 건설사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사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건설사들 상위 50개 건설사 중에 30곳을 분석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봤습니다. 2조 3천억 정도 마이너스를 봤어요. 상위 한 30개 정도 회사가.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8천억, SK에코플랜트가 마이너스 4천억, 대우건설 마이너스 2천억, 포스코 ENC 마이너스 3천억, 이 정도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설사들의 회사채 앞으로 한 2조 정도가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돌아오는데 채권 금리가 이미 거의 한 10% 이 정도까지 폭등했어요. 이게 말이 10%지 사채 돈 끌어다 쓰는 거나 다름없죠. 채권 만기가 2조나 돌아오는데 연장될지 안 될지 이것도 불분명한데 그 이자마저도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돈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좀 뜯어보려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에서도 분쟁을 중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겁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 이 소송에서도 무효 판결 받을 때도 국토부가 건설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대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뒷돈 받거나 퇴직하고 정관예우 받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벌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건설사들이 어렵고 부동산 거품이 더 이상 지탱이 안 될 그럴 기미가 보이니까
신용위기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신협이 연체율이 6% 후반이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연체율 할 때 그때가 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협이 거의 7%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B부동산 신탁, 여기도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매주 최소 하나씩은 나오고 있죠. 지지난주에는 OK저축은행, 그리고 지난주에는 키움 예스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신용등급 강등을 맞았는데 이제 이번 주는 신협이 위험하고 또 KB부동산 신탁, 여기가 신용등급 하락을 맞았습니다. 계속 이런 위기들이 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곧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 와서 가격이 상승했다 댓글 다시는 분들, 지금 마지막 불꽃이니까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지금 4월에 서울만 거래량이 조금 늘었지 다른 지역은 다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를 뜻할까요? 서울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부동산이 정말 상승을 하고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서울만 선동하는 거는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시장, 부동산 거품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대가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런 핵심 지역들, 송파, 강남 이런 데도 전부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어요. 그만큼 건설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라에서 건설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대놓고 착취해도 된다, 이렇게 편을 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 집안이 크게 기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는 요인 그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이렇게 발악하는 이유, 이거를 살펴보면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영업을 해도 돈이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사들 채권 만기가 다가오는데 금리가 내려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 금리가 거의 1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사채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어려운 만큼 지금 금융회사들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협 연체율 7%, KB부동산 신탁 신용등급 하락,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신용위기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폭삭 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 공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지금 유튜브에 제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경제 공부하실 분들, 경제책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제 책을 구매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